안녕하십니까. 빌라를 연구하는 사람들, 빌라친구 박정옥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부평동 신축빌라 시세, 그리고 부평동 신축빌라의 특징, 그리고 부평동에 많이 있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평동 신축빌라의 시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동에는 이렇게 부평역, 부평시장역, 그리고 부평구청역, 굴포천역이 있습니다. 부평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수도권 전철이 환승이 되는 역이고, 부평시장역은 인천지하철, 그리고 부평구청역은 인천지하철과 7호선이 환승이 되는 역입니다. 현재 부평동에 있는 신축빌라 현황은 부평역 남부 쪽으로 몇 군데 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사이에 이렇게 현장이 있습니다. 또 부평시장역과 부평구청역 또는 굴포천역과 사이에 이렇게 현장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투룸 현장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투룸은 대략 1억 4천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방 3개짜리 3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대부터 해서 2억 초반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1억 5천대 정도는 아주 작은 3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억 6천에서 7천 정도가 한 중간 평형대 3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화장실이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큰 평수들은 1억 한 8, 9천대, 그리고 아주 큰 평수들이 부평에서 이제 2억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넘는 큰 평형대의 신축빌라들이 부평에서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부평동 신축빌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를 생각할 때 5층짜리 건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평동에는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가 5층은 거의 없고 10층에서 14층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4층이 가장 많이, 현재 부평동에서 14층 건물이 가장 많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고층 건물이 많다는, 대부분 고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주차장이 이제 기계식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5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주식 주차가 많습니다. 자주식 주차인데, 부평동은 대부분 10층에서 14층까지 이렇게 고층을 이루다 보니까 좁은 땅에 주차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계식 주차 타워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현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없는 곳은 한 10군데 중에 한 군데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대부분의 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는 100%가 가능한 현장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70에서 80% 정도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건물 전체가, 아예 한 동 건물 전체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동에서는 주택이 한 3이라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 7 정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이 한 개 건물이 있으면 아래층은 주택, 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위에 한 두세 층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이 훨씬 적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훨씬 많습니다. 또는 건물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층별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라인별로 1호 라인, 2호 라인은 주택, 3호, 4호, 5호, 6호 라인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라인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과 빌라 투어를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 1.1%, 주거용 오피스텔은 4.6%입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를 구입하실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신다 그러면 세금이 4.6%이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끔 비슷하게 맞춘 수준을 해서 세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전용 면적의 차이입니다.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같은 크기, 같은 구조일 때도 전용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 서비스 면적, 즉 발코니 공간들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가는 전용 면적은 실제 평수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비스 면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건물 전체 면적, 그 집의 전체 면적이 다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택은 등기부 등본상에 이만큼 올라가지만 실제 면적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올라간다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적이 이만큼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가는 전용 면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훨씬 더 넓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전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출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할 때, 담보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이 전용 면적을 좀 보게 되는데요. 주택이 전용 면적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작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입주금이 적으신 분들은 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만 대출을 받을 때 같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많이 나오는 대신에 대출 금리는 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번째는 분양가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주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분양가 차이가 한 2천만 원 가까이도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직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 같은 면적, 같은 층, 모든 조건이 동일했을 때 보통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예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더 높았는데요. 요즘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조건일 때, 같은 크기, 같은 구조, 같은 층수일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분양가는 대략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요즘에는 라인별로도 있지만 층별로도 있는데 아래층이 주택이고 위층이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 고층이 전망도 좋고 또 채광도 훨씬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층보단 고층이 더 분양가가 높겠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주택보다는 저렴하지만 층수가 좋으면 주택과 분양가가 같거나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층수나
또 구조, 크기, 채광, 튀어 있는지 안 튀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분양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하고 주거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긴 하지만 층수나 채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택하고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주거 오피스텔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동 신축빌라의 시세와 특징, 그리고 부평동 신축빌라 보실 때 많이 접하시는 주택과 주거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